네, 오늘은 특별히 키마 작가님의 팬분을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일명 팬렉터 분이십니다. 콜렉터이기도 하시면서 팬이신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범상치 않다는 말은 좀 웃기고요. 저는 팬이어서 아직도 콜렉터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해요. 그냥 팬클럽 회장이다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고요. 20년째 그 경제신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키마 작가님 덕분에 컬렉터의 길에 입문하게 된 사람입니다. 에디터시면서 컬렉터시면서 팬클럽 회장까지 다 하고 계신 어떤 작품을 컬렉팅을 하셨나요, 키마 작가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그 너도 아는 그 느낌이라고 주제를 달아주셨던 그 필링 허그예요. 그 작품이 이제 저희 집에 걸려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들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유니콘 프레라고 유니콘 두 마리가 있는 그 핑크색 강렬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하고, 그리고 이제 OMG 시리즈하고 초기 작품 중에 버섯 댄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저는 되게 좋아서, 그 색감이 너무 좋아서 그 작품도 저희 서재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작가님 작품이 곳곳에 이렇게 네. 있네요. 필링 허그 그 작품은 거실에 있나요? 아예 방을 하나 비웠어요. 작품을 위해서? 네. 키마 작가님 외에 또 다른 작품들도 원래 많이 컬렉팅을?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 컬렉터 분들께 정말 민망할 정도로 키마 작가님 팬이어서 키마 작가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왕초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기엔 너무 작품이 많으신데. 일단 팬으로 시작을 하셔서 컬렉터가 되신 지 1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키마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게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년을 팬으로 계셨는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롱 스토리인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 만난 건 작가님이 아니라 기업가였어요. 저희 앙트러프레너라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중소기업 사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기업가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실 그분이 그때 경영하던, 작가님이 경영하던 그 가게가 딱 이 정도 크기였어요. 작은 공간에 그 온 세계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인사동 쌈짓길에서 굉장히 유명한 1호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1타 강사 하듯이 1타 가게였어요. 제일 매출을 많이 내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기업인들이나 회장님이나 재계 총수분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분들 만났을 때 그 비범함 있잖아요. 그런 걸 이분한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서는데 온통 다 민트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아기자기한 작가님 작품에서 버섯, 토끼, 우주, 물방울, 꽃, 이파리,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게를 보고 너무 반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종류별로 다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그럼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취재원으로? 손님으로 간 거죠. 손님으로 순수하게, 우연히? 더군다나 그냥 모르는 손님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작품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상품이었죠. 그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제가 뵙게 된 외국인 바이어나 이런 분들, 외국인 취재원 분들께 선물을 하고, 그럼 너무 반응들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작가님께는 그냥 큰손 고객이었던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큰손. 된 인연, 맺은 인연이고,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계로 데뷔를 하신 게 3년 전인데 한 10여 년을 계속 저는 그 고객, 큰손 고객과 사장님으로 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년 전에 러브 템포에서 전시를 할 때 두 분이 눈물을 같이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화창하고 날씨 좋은 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찾아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돼서 저를 보시고 저도 가서, 그래서 딱 요 자리에서 둘이 껴안고 막 울었던 거예요. 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작가님이랑 큰손 고객이니까 네. 저녁을 먹게 됐어요. 인사동 한정식집에 둘이 앉아서 이제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근데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왜 자꾸 제 물건을 그렇게 자꾸 사시는 거예요? 중간 도매상인 줄 알 정도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해치지 않아요. 저는 이 중간 도매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명함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작가님 상품을 보면 이렇게 요만한 공간 안에 지금 보시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조물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작은 것들을 너무 싸게 팔고 계시는 게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이제 작가님, 큰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10년 전이에요. 이분의 그런 성취와 경지가 이렇게 아트 상품으로 아까운 거죠.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거죠. 지금 요만한 그림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딱 보는데 전 너무 감동해서 울고, 작가님도 이제 감동하는 제 모습에 이제 너무 좋으셔서 울고. 아름다운 순간이네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분이 브랜딩 능력이 탁월해요. 마케팅 능력도 탁월하고, 아까 제가 안트러프레너라고 했듯이 네. 그 기업가가 가져야 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이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 너무 놀라워요. 한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있다는 게. 네, 너무 놀랍고. 저는 작가님이 그 그림 그리시고 작품 활동하는 모습만 봤기 그쵸. 때문에 그런 면을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네요. 다 그쵸? 모든 전 과정을 섭렵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술씬에 왔는데, 미술씬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신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럴 수 하시겠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내공을 보시면 이제 컬렉터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해보고 정점까지 다 찍어보고. 다 해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저는 그렇게 작품인 생각해요. 거죠. 제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세요. 그 굿즈를 만들어서 작은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전에 이미 하시고 이제 맞아요. 이쪽으로 정점 찍고 넘어오신 건데,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굿즈를 만들면 좋겠다. 뭐 포스터나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네. 말씀 듣고, 그 사장님들은 정말 감각 있는 분들이다.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얘는 보는 이 눈이 그림 있는 팔린다. 와, 진짜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작가님이 손을 안 잡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제일 잘하거든. 그치, 다 해보셨으니까 이미 거기서 이미 평정을. 아니, 작가님이 아트, 펜시, 문구에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다 만들어 봤어요. 향수하고 디퓨저하고 오르골까지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오르골까지요? 네. 문구도 다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거래처가 필요하잖아요. 제조 공장이 필요하고, 그것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아트 상품을 만약 만든다 그러면 외주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만드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이제는 네. 정말 순수 예술 쪽으로만 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작품을 보면 저 디테일들을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죠. 네. 고객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런 작은 딸기 하나, 토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저는 그게 작가님의 재능을 소진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만들다가 지쳐서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이 그냥 이렇게 사그러들까봐, 그게 저의 걱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기우였던 거예요. 너무나 작품 세계가 방대하고, 네. 아직도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열정이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네. 그냥 사랑스럽고 맞아요. 발랄하고 이렇지만 정말 그 안에는 진지한 철학이 있고 정말 네. 큰 세계가 담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컬렉터님께서는 이제 키마 작가님 작품에 어떤 매력에 끌리셔서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지. 고장이 된 작가님들의 키워드는 승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화. 그러니까 고통을 승화시키고, 어떤 분은 분노를 승화시키고, 대부분 그 승화시키는 거에 성공을 해야 그게 어느 경지에 오른다고 생각해요. 키마 작가님은 순수함을 승화시키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근원을 승화시키고, 기쁨을 승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다가가게 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던 물건을 만들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계속 보고 싶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작가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눈을 보시면 네. 거기에 우주가 담겨 우주가 있다고 저는 담겨 있지. 생각하거든요. 네, 우린 알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영화 맨인 블랙에서 왜 지하철 역사 보관함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우주가 있잖아요. 맞네요. 괜찮아요? 그런 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명의 꽃 시리즈도 그렇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렇고, 이번에 빅토리아도 그렇고, 그 키마 월드라는 세계관 자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세계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에 들어가듯이 네. 키마 월드의 세계관에서 순수함, 기쁨,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잊고 있었던 우리가 이 지구 별에 왔을 때 느끼고자 했던 기쁨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전시회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몸을 맡기시면 이제 그 세계에 한번 듬뿍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순수와 기쁨을 승화시켰다. 이 말이 정말 와닿고 인상적인 것 같은데 역시 그 팬클럽 회장님이라서 말씀이 남다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컬렉터님 처음 마스크 안 쓴 모습을 보고 느낀 건데 되게 닮으셨어요. 진짜요? 영광인데요. 그래서 더 끌리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 토끼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네. 예전부터 그렇게 토끼를 많이 그리셨나요? 저희 오래된 팬들은 그 토끼보다는 오히려 그 물방울 모티브에 되게 익숙하고요. 그리고 버섯도 있고 유니콘도 있고 거의 모든 동물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모든 동물을 다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분은 그 기하학에도 매우 능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그리고 뭐 우리가 특히 뭐 칸딘스키나 이런 추상화에서 익숙했던 패턴들도 기가 막히게 써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시면 전혀 다른 작품 세계를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풀, 뭐 꽃, 이런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고양이 좋아하시니까 고양이도 많이 그리시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모든 걸 다 섭렵한 거에 더 익숙하고요. 예술가 일생을 봤을 때 이제 후손들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한다면 1막, 뭐 무슨 기, 2막, 무슨 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빅토리아 시리즈에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작가님이 더 궁금해지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나는 키마 작가에게 어떤 컬렉터이고 싶다. 그리고 뭐 나에게 어떤 작가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어서 너무 기쁜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럽템포 갤러리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고, 작가님이 90세까지 그릴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1장이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장, 3장, 4장 그 한 권의 책은 얼마나 엄청난 걸지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순수함,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삶이 왜 우리가 태어나서 왜 살게 됐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계속 보여주는 작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90살이에요. 100살까지 하죠. 100살 넘어야죠. 130세 뭐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평균 수명이. 오늘 또 컬렉터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작가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더 많은 얘기 나누러 다음 전시 때도 한번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 매출을 찍는 그렇게 성공한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그러면 경제부 기자님이 있는 김에 물어보고 싶은데 그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림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고고하고 막 그런 시장인 줄 알았는데
이미 솔드 아웃이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성수는 건물 싹 가는 거죠. 빠르시구나.